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은 이렇지만 체감상으로는 마이너스 한 2%의 하락처럼 느껴진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공포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심리가 시장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전보다는 나아진 시장인데 오늘 장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 이건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떨지 세 가지 특징주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로 이사하는 포스코 DX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라고 포스코 DX의 주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전 상장 알리고 나서 주가가 연일 상승,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DX의 차트를 보면은 거의 신고가 부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 고가 부근까지 다시 재돌파를 노리고 있어요. 이 코스피 이전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희 부장님?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근데 사례를 보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은 대단할 정도로 좀 코스피 이전하고 많이 올랐고 그와 달리 셀트리온이나 뭐 몇몇 종목들의 경우는 이전과 상관없이 좀 반짝 오르고 말았던. 그래서 이 포스코 DX를 어느 쪽에 비유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상장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전 상장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 상장을 하는데 그 회사가 성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전 상장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네. 예. 근데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이니까 코스피에서는 그닥 큰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200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100 안에도 들어가죠. 이제 이게 굉장히 뭐 큰 규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뭐 6조니까 10조 이상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이전 상장 효과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제 예전에 DX를 한번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왜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포스코 그룹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까?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마다 뭐 자회사 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에서 투자를 할 때마다 설비 투자를 다 포스코 DX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물류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스코 DX가 같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도 이제 나왔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 공장에 한 1,000억 규모의 그 수주를 받은 게 또 이제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에다 지을 때도 이걸 여기서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제철 사업 관련돼서도 그 안에 뭐 뉴로메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이런 것들 자동화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포스코 DX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포스코 DX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예전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확인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제 흔히 마주보기라 그러는데 전고점에 엄청난 피레침을 만들었던 7월 26일 고점과 비슷하게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전 상장보다는 좀 다른 쪽에 내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보다는 포스코 DX의 그 성장성에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고 여기에 이전 상장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미되면서 슈팅이 나왔기에 단기 조정이 나올 차례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네, 저도 큰 그림에서는 방금 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이 충분히 즐기시는 구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사측에서 그럼 왜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원하는지 그 밝힌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뭐 기관 및 외국인 비중이 일단은 좀 낮은 부분, 그 다음에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전하면은 좀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KRX 들어가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좀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그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436억이 일단은 그 공매도 잔고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8,588억 원이 현재 그 공매도 잔고로 남아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잔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부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은 포스코 DX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훨씬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그 기준을 좀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만 하더라도 그룹사에서 그 수주한 물량이 한 9,400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는 1조 4,600억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잇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30년도까지 매출 목표를 41조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때 다시 이 부분을 50%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매출 목표를 62조 원으로 이제 바꾼 부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그 2차 전지를 비롯한 투자 부분에서는 52조를 2030년도까지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좀 흐름이 에코프로는 오히려 좀 조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7월 말부터 8월까지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부분은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쇼커버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게 오히려 스토리에 맞는 거지. 지금 현재 포스코 DX 자체는 그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포스코 DX가 갖고 있는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눈여겨보겠지만 그렇죠. 이전 상장 효과는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원희 부장님이라면은 오늘 일정 부분 좀 갖고 있는 분들 차익 실현이 맞다. 그리고 추후에 내려오면 다시 중기적으로 보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뭐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네. 고점을 한 번 더 뚫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오늘 같은 날 11%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뭐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남들 빠질 때. 근데 이런 남들 빠질 때 올라갔던 주식은 또 남들 올라갈 때 또 빠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싸 보이는 또 종목으로 이동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간 거는 포스코 DX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하지만 고점을 벗긴다는 건 항상 보면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금방 나오겠지.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항상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비중 뭐 절반을 팔든 뭐 3분의 1을 팔든 건 본인이 알아서 파시고 네. 좀 기다렸다가 또 한번 살 기회를 주면 충분히 또 사실 수 있는 기회는 나온다. 항상 보면 기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진 않죠. 그렇죠. 주가는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포스코 DX 말고 이제 다른 2차 전지 전반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하면 또 심하게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주셔서 요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럴 때는 항상 현금을 좀 들고 가면서 좀 많이 수익이 나면 방망이가 좀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좀 덜어놓고 또 한번 그러면 수익 난 부분은 또 즐기시면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정민 이사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한 줄평에 네. 시운에 나왔다라는 네. 한 줄평이 좀 걸립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제가 채팅창 한 번씩 보면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코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마 한국 시장에 굉장히 특화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억울하네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똑같은 이제 오늘 뉘앙스로 이런 식으로 한 줄평을 좀 준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상승들은 오히려 보유자분들이 더 끌고 갈지. 또는 이제 매도에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에 이제 그런 시간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새로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관망의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음봉에 사서 이렇게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에 매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올린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DX는 두 분 모두 다 오늘 장은 어느 정도 일정 슈팅이 나온 것이다라는 데 의견을 일치해 주셨습니다.
좀 뼈아픈 말이지만 시원해 나왔다. 라는 한 줄 평까지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해볼게요. 두 번째 특징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산 화장품 보이콧에 국내 화장품주 수혜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또 화장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오염수 방류로 정말 세상이 뜨겁습니다. 그쵸. 네, 시끄럽고 저도 뭐 이렇게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검색을 할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관련 뉴스들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뉴스로 인해서 또 화장품주들이 움직인다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 지수가 오전장에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줄 때, 물론 오늘 지금도 현재는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반일 테마주로 흔히 불리는 그 모나미랑 신성통상과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도 오늘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반일 감정이 다시 좀 끌어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국내 화장품들이 좀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뉴스로 또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일본과 대립각을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이 좀 약한 흐름, 약세를 보일 때 특히나 이제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전형적인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주 장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또 이와 관련되어서 또 좋은 뉴스들도 마침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매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서 굉장히 가깝죠. 장점이죠. 네, 명동만 가보더라도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완연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의도에 요즘에 보면은요, 그 이제 더현대 가보면은 유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봤을 때 마침 오늘 롯데 그 이제 면세점에서 내놓은 기사를 봤더니 6년 5개월 만에 단체 유커들이 방문을 했다라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간 한 400명 넘는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쇼핑을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워낙 그동안 없다가 이제 유커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일본보다는 한국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죠.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현재 그 유커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주가가 조정을 보였다가 또 반대되는 뉴스가 오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일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주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6년 5개월 만에 유커 방문 소식에 급등했다가 지금 중국의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해서 또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 화장품주도 똑같이 중국발 그 경기 우려만 없으면은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언제는 이제 화장품주는 중국 이슈로 인해 움직이는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이 중국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일단 화장품주들은 보통 지금 일본, 북미 쪽으로 이제 실적이 나는 회사들 중심으로 중소형 회사들, 뭐 OEM, ODM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회사들도 중국에 매출이 아예 없는 회사를 저도 더 좋아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의 일부 포지션이 있는 회사들은 거기까지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본을 가든 한국을 가든 뭐 일본에서 1, 2 하는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니까 사실은 나쁠 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근데 오늘 또 기사가 이제 나온 것 중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죠. 이제 그건 이제 일본식 얘기고 다오이다오라고 해서 중국명으로는 그런데 대만 옆에 있는 섬 하나 가지고 지금 일본이 서로 자기 거다라고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랑 영유권 분쟁이 있죠. 우리나라 맞아요. 독도처럼. 근데 독도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거기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일본이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되게 일본이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일본 단체 관광객을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해라.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일본으로 더 많이 갈 걸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올 수 있겠냐? 그 경기가 안 좋은 건 우리나라도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데 다 일본들 가시죠. 근데 거기는 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위가 파산 위기라면서요. 그거는 뭐 파산하라고 놔둔 거죠, 지금. 그게 자본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뭐 100분의 1인가 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파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부에서 일부러 지원 안 해주고 이제 부실 기업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냥 부실 기업도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부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말씀들이 많으신데 외화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상관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건 이제 서방 쪽의 시각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OEM, ODM 업체들 여전히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 보수적으로 보실 거면 OEM, ODM이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인들이 뭘 살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만드는 회사, 뭐 그걸 파는 회사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뭐 한 다음 주 정도면은 뭐가 많이 팔렸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확인하기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중국인이랑 같이 면세점에 줄을 서셔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참 화장품 좀 날아갈 때 아모레 퍼시픽 날아갈 때 갔더니 올라갈 때 갔더니 아모레 퍼시픽을 그냥 박스로 사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스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던가 아니면 기사가 또 나옵니다. 이제 발빠르게 롯데 면세점도 지금 홍보하고 있죠. 그럼 신세계는 안 그러겠냐, 뭐 그다음에 신라 면세점은 안 그러겠냐,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지금 입장에서 면세점 관련주, 뭐 OEM, 뭐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 여전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경기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네. 생각보다 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화장품주들 좀 조심해야 되나라 걱정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이거는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파열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중에서는 가장 트렌드를 좀 잘 알 것 같은데 네. 중국인들이 좀 선호할 만한 그런 관심주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트렌드 때문에 이렇게 칭찬도 다 받아보는구나 싶고요. 근데 우리 중에 제일 네. 트렌디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그죠? 네. 뭐 동의를 네. 많이 안 해주시긴 하시지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MZ 세대들이 가장 열광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를 해보면 빵빵이가 제일 좀 인기죠. 네. 빵빵이요? 네네. 오. 네, 잘 모르시나 봐요. 네. 네, 빵빵이가 제일 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렇게 MZ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요즘에 그 화장품이 있습니다. 바로 VT에서 제작한 이제 리들샷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벚꽃 시즌 때 여행을 갔다가 이제 면세점에 한번 잠깐 들려봤는데 한국 분들이 그 이제 귀국하기 전에요. 도쿄 바나나를 진짜 줄을 서서요 박스를 막 몇 박스씩 담아서 이제 사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도쿄 바나나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사서 저도 이제 들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딱 한 달 전에 이제 매경 촬영 온 김에 제가 그래서 면세점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더니 일본인들이 리들샷을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 1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MZ 세대들이 이제 이런 그 입소문을 타고 슬슬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구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산다 하면은 과연 유커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유커들도 분명 이런 한국에서 유행하는 특히나 이런 화장품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VT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요.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면은 굉장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VT 같은 경우에 제가 추는 매수형 가격은 1,500원 이하에서 좀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투매가 나온다라면은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T, 지금 MG가 선택하는 거, 또 일본 관광객들이 구매하는 거, 중국인 관광객이 안 사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사게 될 테니 목표 주가는 15,000원까지 보겠다라고 VT 선택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일일 천하에 그친 반도체주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엔비디아가 오히려 본장에서는 좀 뜨뜨미지근한 주가를 오히려 장전에 막 급등을 해서 신고가까지 올랐다가 본장에서는 힘을 못 내는데 이게 나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숨기게 한 숨겨버린 잭슨홀 미팅 걱정 때문입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네.
장 끝날 때 뭐 거의 강보합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갭상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갭상승했을 때 한마디로 이익 실현을 좀 한 거죠, 일부. 그 이유는 뭐 그 뒤로 이제 잭슨홀에서 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국채 금리도 좀 뭐 안 좋고 분위기상 지금 매크로 이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연준 의원들도 보면 요즘에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는 게 좀 주목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금리가 지난번 그리고 또 작년 이제 파월의 연설 때 보면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3% 이상. 그때 엔비디아가 14%가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학습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때 엔비디아와 지금의 엔비디아는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는 발언을 했죠. 번복을 하면서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거고 지금은 파월이 무슨 얘기할지 그냥 뭐 한 중학생 정도도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파는 그냥 우려가 오히려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뭐 이제 편안히 그거 보지 마시고 네. 내일 아침에 뉴스 보시면 나오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 엔비디아 상황은 다른데 시장이 그냥 무서워서 일단은 차익 실현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들렸거든요.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 그럼 오늘 화장품 반도체주들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굳이 현 구간에서 공포감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지요? 네,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굳이 내가 그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고 있는데 매도를 할 필요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를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못 담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조정의 구간을 좀 남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생각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만한 발언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웬만큼은 다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포감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관련되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강했었을 거기 때문에 이벤트 종료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이번 하락을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과 관련되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버티는 최근에 이제 코어 종목들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측면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못 버티고 가장 많은 하락을 좀 보여주는 종목은 ISC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떤 종목에서 좀 기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는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관점을 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를 해보신다라면은 내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오히려 남들이 열광할 때 나는 조용히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건희 부장님도 여전히 반도체주 하락 시에 나는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여전히 그 전략 고수하실 건지 또 일일천하에 그친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랑 같은 상황인 건지 좀 다른 상황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약간 좀 사대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예, 챗 GPT가 나오면 뭐 난리를 쳤죠. 네. 조금 안 좋아도 좋다고 난리치고 오픈 AI 관련돼서 뭐 이 회사 너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이버가 지금 내놓으니까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실망스러워, 예. 이러면서. 근데 이제 네이버가 얘기를 발표하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성된 버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일단은 공개를 하고 베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과정들이 나중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나중에 9월에 발표되는 Q까지 발표가 되고 나야 이제 뭔가 이제 사업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써보고 저도 어디 접속하려고 하니까 접속이 잘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한번 써보고 뭐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챗GPT 4.0은 없어졌겠죠. 예,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네이버를 나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네이버가 앞으로 우리나라 AI 시장을 이끌어갈 주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 뭐 어제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네. 여전히 스트롱 바이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AI 반도체는 초입 국면에서 한 걸음을 뛰었습니다. 한 걸음을 뛰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버블이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버블이 안 끼고 시작하는 신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는 가는데 이게 지금 그럼 얼마만큼 가 있느냐 저는 한 10분의 1 정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은 이제 디뎠고 네. 그러면 앞으로 젠슨 왕 씨가 얘기했던 얘기들을 잘 음미해 보시면
앞으로 이쪽에 투자하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으실 거다. 빠질 때 오히려 스트롱 바이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오, 여전히 반도체주 스트롱 바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정민 이사님의 정리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저도 물론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지만 저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은 반도체 섹터와 관련되어서는 따로 신규주를 더 이상 공부하지 말자. 굉장히 내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그냥 주도 섹터,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도 이제 그 주목받았던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내 그 계좌의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부장님과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ISC 정도만 이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밴드를 정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다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금요일장 잘 정리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